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미주리주의 흑인 소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라크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데이 행사에 한류 팬 수백 명이 모여 종합문화축제를 즐겼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위장 전입 단속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시건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미주에서는 글렌데일에 이어 두 번째, 중서부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지난 16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사우스필드시 한인문화회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차승순 위원장과 조영화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이재용 시카고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 세계에서 8번째인 미시건주 소녀상은 글렌데일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건립운동이 시작됐으나 당초 설립 예정지였던 사우스필드 공립도서관 측이 일본 사회의 반발을 우려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느라 설립이 지연됐습니다. 이 소녀상은 2011년 한국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세운 김운성, 김석영 부부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범동포 사회의 기금 마련 운동으로 4만 달러를 모금해 2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0대 흑인 총격 사망 사건 이후 흑인 소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행 금지와 시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 퍼커슨시에서 소요 사태가 지속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7일과 18일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경찰이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을 벌였다며 17일과 18일 새벽 0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해산 명령을 거부한 7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의 총격까지 발생해 여성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연막탄과 체류탄 등을 발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경찰을 성토하는 피켓을 치켜든 채 구호를 외쳤고 다른 일부는 진압 차량을 내세운 경찰을 향해 체류탄과 가스통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미주리 주 정부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 치안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이 닉슨 주지사는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성명을 내고 주 방위군을 현재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최소 6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족들이 뉴욕시 수석 검시관을 지낸 마이클 베이든에게 요청해 별도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브라운이 머리에 2발, 오른팔에 4발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라크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습이라고 못 박았지만 어제 이라크 북부 모술댐 인근을 공격한 데 이어 오늘도 15차례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이라크 북부 모술댐 붕괴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를 수 있어 댐 인근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대해 1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댐 붕괴가 임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공습은 이라크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술댐은 이달 초 이슬람 국가 IS가 장악한 곳으로 이라크 북부 최대 도시 모술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이라크군이 이 댐을 탈환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전투기와 폭격기, 드론이 모술댐 인근을 15차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일에는 16차례, 16일에는 9차례의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금요일 뉴욕대학교 인근에서는 제1회 코리아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관광상품, 화장품,
드라마와 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 현장 주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대학교에 위치한 스콜볼 극장 앞.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데이에 한류 팬 수백 명이 운집했습니다. 대부분 타민족들인 이들은 무료로 제공된 한국 과자와 주먹밥을 맛보는가 하면 최근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을 체험해보고 원조 한류 선봉장인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 감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종합 한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There's something when you listen to K-pop, it's just like it just gives you a feeling of like happiness, and I just love to celebrate it with like a bunch of my friends. I like K-pop because it's something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it makes me really happy. Blackpink is my favorite group. 특히 DJ의 손짓에 따라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100여 명의 한류 팬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장면은 이들의 높은 한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로 처음 펼쳐진 코리아데이 행사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동 주최로 그동안 K-팝 경연대회가 줄을 잃었던 프로그램에 한국 화장품과 관광상품, 음식, 음악, 드라마 등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를 뉴욕의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로 뉴욕대학교 앞마당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코리아데이에는 우리 K-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다양한 우리 미용 문화, 그다음에 관광, 음식 등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해서 우리 뉴욕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좀 더 친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어진 2014 뉴욕 K-팝 경연대회에서는 8개 팀이 결선에서 경합해 페르난도 파리아스 군과 신디 보양이 댄스와 보컬 부문 우승을 차지하고 한국 팬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각급 공립학교 개학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위장 전입 단속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 요구는 물론이고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며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대적 단속으로 위장 전입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우수학군 교육부들이 위장 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예년과 달리 신규 등록 학생과 전입 학생들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단속 전담반까지 구성해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현장 실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째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가 없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동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 사례가 적발되면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했지만 교육당국들은 이러한 위장 전입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학생의 입학이나 전입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을 물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은 면하더라도 일정에게 벌금을 물고 전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들이 위장 전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수년 전부터 위장 전입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거주민들의 교육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뉴욕 일원 한인 동포 자녀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은 최소 160여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재외 한인 사회 연구소가 발표한 한인 학생들을 위한 뉴욕 지역 한인 커뮤니티 장학금 및 경시 대회 현황에 따르면 모두 121곳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약 1,6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의 장학금을 합산하면 장학금은 연 최소 165만 달러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학생만을 대상으로 보면 서울대 뉴욕 동창회가 가장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뉴욕지구 한국대학 동문총연합회 성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장학회였습니다. 서울대 뉴욕 동창회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뉴욕 이런 대학원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59명에게 500에서 2,500달러의 금액을 지급했으며 대학 총연은 매년 약 30명의 학생들에게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퀸즈 성당도 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등 30명에게 매년 1인당 500에서 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 재단이 36곳, 교회 등 종교단체가 34곳, 직능단체 22곳과 동창회 12곳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정부와 연구기관 6곳, 한인회 6곳이 역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가스를 감축하고 난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 쓰레기의 약 35%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온라인 언론 매체 캐피탈 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환경보전국이 올 가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천연가스 에너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물 쓰레기를 뉴타운 크릭 폐수 처리 공장에 보내 바이오가스로 변환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주거용과 상업용 천연가스로 또다시 변환하도록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5,200여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온실가스도 약 9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7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이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9만 톤 감축은 자동차 19,000여 대를 없애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는 지난해 여름 하루 1.5톤에서 2톤 사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했고 이번에 그 양을 하루 50톤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환경보존국 관계자는 처리량을 점차 늘려 하루에 250톤, 더 나아가 주거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15%에 해당하는 500톤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식품 기업들이 식품 첨가물을 추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식품 기업들이 에너지 음료부터 그라놀라바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에 방부제와 조미료, 농후제 등 첨가물을 추가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국의 감독 규정은 지난 1997년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첨가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두 가지로 나눠 감독해오던 식품 첨가물을 대폭 완화해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전에는 꼼꼼한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자진신고제로 바뀌면서 신고 없이 새 첨가물을 내놓는 식품산업계의 관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식품 첨가물에도 신고제를 편법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신고는 연평균 수십 건에 달한 반면 공식 승인 신청은 연평균 2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FDA에는 식품 첨가물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수천 건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식품안전센터는 식품 첨가물 감독 의무를 저버렸다며 FDA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TV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